안녕하십니까? 김종수입니다. 오늘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그것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해서 증여세가 추징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소개드리는 사례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부모가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국세청은 이 자녀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고요. 그 결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 나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. 이렇게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한 것입니다. 이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에 대해서 납세자가 주장한 것을 보면요. 자녀가 부모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임차 보증금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녀와 부모가 소비 대차 계약, 즉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고 있었다. 그리고 차용 약정서를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나 최종 조세 심판원에서는 납세자가 패소를 했는데요.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, 오피스텔은 자녀 명의로 임차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보증금은 부모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 임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보증금을 당연히 부모한테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다른 거주지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 오피스텔의 임차 보증금은 빌려준 돈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한 것이다 는 것이 첫 번째고요. 그다음 두 번째, 자녀는 이 임차 보증금을 부모로부터 빌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을 했는데요.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날짜는 2014년으로 훨씬 더 빠른 날이 보증금을 지급한 날입니다. 그리고 금액도 오피스텔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인데도 차용증 상에 있는 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등 금액도 다르고 날짜도 훨씬 더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차용증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고요. 그다음 세 번째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이자 지급했던 금액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을 계약한 날 2014년도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조사를 착수한 날 2020년 훨씬 뒤부터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청 조사에 대비해서 사후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약정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. 결국 이번 사례는요. 대여 약정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증여세가 과세된 것인데 대여 약정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춰야만 인정을 받습니다. 첫 번째는 약정서상에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을 하고 언제 상환할 것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. 이 말씀은요.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소득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원금과 갚아야 될 이자 금액이 너무 크게 되면 일단 이 약정서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돈을 빌린 날부터 실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약정서상으로 자금의 용도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생활자금으로 빌린다 혹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린다 하는 용도를 표시해야만 이 약정서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세 번째는 약정서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나오고 나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날 그 현재로 내용 증명을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거나 자녀가 부모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 약정서가 그날 작성이 됐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필수적 조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그런 약정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국세청은 대여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